10억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평생 이렇게까지 불안할 거라고는 꿈에도 몰랐죠. 서울역 지하도 한쪽 구석에서 마주친 60대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63세, 아내는 61세. 둘 다 35년 넘게 직장 생활하며 악착같이 모은 은퇴 자금이 10억 원이었어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도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10억 있으면 평생 먹고 살지. 뭘 그렇게 걱정해?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 부부는 은퇴 1년 만에 노숙자가 됐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첫 번째 사례, 편의점 창업의 덫. 남편은 퇴직하자마자 뭔가 하고 싶었어요. 집에서 놀면 뭐해? 차라리 편의점이라도 해보자. 창업 컨설팅 회사에서 1년이면 투자금 회수 가능이라는 달콤한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은퇴 자금 중 3억 원을 털어 점포 보증금, 인테리어, 초기 물류 비용에 쏟아부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본사 물류 가격, 로열티, 24시간 인건비까지. 순이익은 한 달 100만 원도 안 됐어요. 게다가 점포 임대차 갱신 때 건물주는 월세를 50%나 올렸습니다. 결국 부부는 퇴거 압박을 받았고 권리금도 못 받고 나와야 했습니다. 10억 중 3억이 1년 만에 사라졌어요. 두 번째 사례, 부동산 투자 실패. 또 다른 부부 사례입니다. 경기도에 살던 62세 부부는 은퇴 후 집을 팔고 전세로 옮기면서 남은 6억 원으로 지방 소형 빌라 2채를 샀어요. 월세 나와서 노후 생활비에 보태면 되겠다는 계산이었죠. 그런데 한 채는 전세 사기가 얽혀서 등기 이전도 못했고 다른 한 채는 2년 넘게 공실이었습니다. 결국 대출이자만 매달 내다 보니 살던 집 전세 보증금도 못 지키게 됐어요. 지금은 딸 집에 얹혀 살고 있지만 딸 부부가 힘들어해 언제 나와야 할지 모른다고 합니다. 세 번째 사례, 과도한 생활비와 의료비. 마지막으로 소개할 부분은 조금 달랐어요. 이들은 어디에 투자하지도 않았습니다. 남편 65세, 아내 63세. 둘 다 은퇴 후 이제 좀 써보자며 매달 500만 원 넘게 생활비를 썼어요. 해외여행, 맛집, 골프 모임. 평생 일했으니 이 정도는 써도 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2년 뒤 남편이 갑자기 심장질환으로 수술을 받게 됐고 본인 부담금과 재활치료비로 8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건강보험이 있어도 고급 병실, 보호자 식대, 간병비 등은 전부 본인 부담이었죠. 결국 생활비를 줄이려고 이사했지만 매달 나가는 고정비, 보험료, 차량 유지비, 각종 모임 회비만 해도 300만 원이 넘었습니다. 현재 부부는 자녀에게 생활비를 조금씩 받으며 살고 있는데 자식에게 손 벌리는 게 이렇게 서러울 줄 몰랐다고 말합니다. 전문가 인사이트,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 저는 은퇴 설계 컨설팅을 하면서 이런 사례를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10억이라는 숫자가 주는 착각입니다. 첫째, 생활비를 과소평가한다. 10억이라도 매달 400만 원을 꺼냈으면 20년이면 끝입니다. 그런데 의료비, 부모 요양비, 자녀 지원, 예상치 못한 물가 상승, 장수 리스크까지 합치면 15년도 버티기 어렵죠? 둘째, 투자 수익이라는 환상을 갖는다. 편의점, 카페, 부동산 임대, 주식. 리스크 관리 없이 시작하면 오히려 자금을 더 빨리 잃게 됩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복구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게 가장 큰 공포입니다. 셋째, 심리적 공백을 소비로 채운다. 갑자기 시간이 많아지면 외식, 여행, 취미, 쇼핑으로 공허함을 달래려 합니다. 하지만 이런 소비 패턴은 한번 올라가면 다시 줄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은퇴를 준비할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쓸 돈과 불릴 돈을 철저히 구분하라. 생활비 통장, 비상금 통장, 투자 통장, 이 세 가지는 절대 섞이면 안 됩니다. 수익형 투자 전에 최악의 시뮬레이션을 해보라. 공실 1년, 권리금 0원, 수익 50% 감소. 이런 상황에서도 버틸 수 없으면 그 투자는 하지 않는 게 답입니다. 정서적 은퇴 준비가 더 중요하다. 은퇴 후 할 일이 없으면 돈을 써서라도 허전함을 채우게 됩니다. 봉사, 취미, 배움, 파트타임 일자리 등 하루 루틴을 만드는 것이 생활비 절약보다 더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마무리, 결국 돈의 액수가 아니라
돈을 다루는 태도. 10억이 있어도 노숙자가 될 수 있고 3억으로도 평온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얼마를 모았냐가 아니라 그 돈을 얼마나 오래 현명하게 쓰느냐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부부의 이야기가 나도 은퇴 후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한 번 더 생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당신의 노후가 후회 없는 선택으로 채워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앞서 이야기한 은퇴 준비의 큰 틀을 바탕으로 이제 더욱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팁과 수치, 주의사항을 담아 전문가 관점에서 깊이 있게 풀어볼게요. 읽는 분들이 당장 활용할 수 있도록 사례와 함께 제안해 드립니다. 1. 구체적 자산 배분 시뮬레이션 숫자로 그려보는 최악의 시나리오. 먼저 내 자산을 생존 비용용, 여유 자금용, 예비 비용용으로 나눠보세요. 예를 들어 은퇴 직전 연간 생활비가 4천만 원이라면 생존 비용용 통장에 최소 2년치인 8천만 원을 확보합니다. 이 금액은 물가 상승률 3%를 적용해도 최소한 기본 생활을 지탱할 수 있는 금액이죠. 실제 사례 64세 어씨 부부는 생존 비용용으로 1억 원을 따로 묻고 나머지 6억 원 중 3억 원은 배당주와 단기 국채에, 나머지 3억 원은 주식형 펀드에 투자했어요. 이때 이들은 최악의 경우 연 2% 수익, 물가 상승률 3%라는 보수적 시나리오를 가정해 손실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계산해 봤습니다. 팁 수익률과 물가 상승률을 다르게 조합한 세 가지 버전 낙관 중립비관으로 시뮬레이션한 뒤 가장 비관적인 결과에서 20%를 더 빼고도 감당 가능한지 확인해 보세요. 2. 실제 생활비 점검 감춰진 지출까지 꼼꼼히 살펴라. 우리 부부 한 달에 300만 원 쓰니까 10억이면 30년은 걱정 없다라고 쉽게 결론 짓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소소한 구독료, 고급 자동차 유지비, 보험 갱신비 등이 빠져나가죠. 사례 62세 B씨는 매달 15만 원짜리 골프 정기 모임, 7만 원짜리 건강 보조식품 구독, 3만 원짜리 해외 영화 스트리밍 구독 등을 합쳐서 눈에 안 띄는 고정 지출이 월 50만 원 넘는다는 걸 은퇴 후에야 깨달았습니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600만 원, 10년이면 6천만 원이 허공으로 사라진 셈이죠. 팁 애플리케이션이나 가계부를 이용해 지난 1년치 카드 명세서를 분류해 보세요. 식비, 교통, 비취미, 구독, 서비스, 보험료, 의료비 등 67개 카테고리로 분류한 뒤 매월 평균 지출을 파악하면 실제 생활비가 보입니다. 3. 투자 리스크 관리 줄어들어도 괜찮은 포트폴리오 구성. 은퇴 후에는 손실 복구 여력이 없으므로 변동성이 낮은 자산 비중을 높여야 합니다. 흔히 추천되는 60대 은퇴자 포트폴리오는 주식 30%, 채권 50%, 현금성 자산 20% 정도입니다. 수치 예시. 주식형 펀드 30%, 국내외 채권 ETF 40%, REITs 부동산 투자 신탁 10%, 현금 MMF 머니 마켓 펀드 20%. 이렇게 구성하면 주가가 30% 급락할 때 채권과 현금이 포트폴리오 손실을 15% 내외로 제한해 줍니다. 연간 생활비의 34개월치 현금은 반드시 손대지 않고 비상금 통장에 두는 게 안전망이 됩니다. 4. 의료비 대비 전략 민간보험과 공적보험의 균형. 65세 이후부터 의료비는 급증합니다.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특진료, 간병비, 재활치료비 등이 추가로 발생하죠. 평균적으로 은퇴자 부부는 연간 의료비로 500만 원 이상 지출합니다. 사례 66세 C씨 부부는 작년 한 해 병원비로 총 700만 원을 사용했고 이 중 공적보험 적용 후 300만 원은 본인 부담이었습니다. 민간 실손의료보험으로 200만 원을 보상받고 나머지 100만 원을 순수 본인 비용으로 충당했는데 보장 한도가 300만 원이어서 추가 암 진단 등 예상치 못한 상황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주의사항. 실손보험은 자기 부담금 최소 10만 원, 20만 원과 연간 보장 한도가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세요. 종신형, 암보험, 치매보험, 간병보험 등은 따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장 내용을 비교해 치매 초기 입원, 보호자, 간병비 등을 확인한 뒤 보장 금액과 보험료를 균형 있게 설계해야 합니다. 5.
심리적 준비시간 사용 계획표 만들기. 은퇴 후 공허함을 소비로 메우지 않으려면 하루 주월 단위 활동 계획표를 활용해 보세요. 예를 들어 월요일은 독서글 쓰기, 화요일은 실버 요가, 수요일은 지역 봉사활동, 목요일은 온라인 강의 수강, 금요일은 친구 모임, 주말은 가족 나들이 등으로 미리 루틴을 정하면 지출 없이도 풍성한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사례 DC 부부는 매주 목요일마다 시니어 전문 교육 사이트에서 미술음악 강의를 무료로 듣고 월 2회 지역 도서관 북클럽 모임에 참여해 서로의 경험을 나눕니다. 이들은 덕분에 사교 정서 활동이 풍부해지면서 외식 여행 지출이 전보다 30% 줄었다고 해요. 팁. 시니어 대상 무료저가 강좌를 제공하는 지자체 기관, 평생학습센터, 복지관을 적극 활용하세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모임을 만들면 교통 비식사비를 번갈아 부담하면서 즐길 수 있어 비용 부담이 줄어듭니다. 6. 자녀 가족 관계 설정 지원 한도 미리 약속하기. 은퇴 자금이 바닥나면 자녀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지만 자녀의 삶도 있고 부모 의존도가 높아지면 가족 간 갈등이 생깁니다. 따라서 은퇴 전 미리 자녀와 지원 범위를 협의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시 합의안. 매월 생활비 지원 최대 30만 원까지. 주택 전세금 지원은 1회 최대 1,000만 원. 별도 의료비 지원은 자녀 개인 예산 범위 내에서. 이를 문서나 이메일로 남겨두면 위급 상황에서 감정 싸움 없이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이제 막연한 10억이 아니라 구체적 숫자와 루틴, 보장 내용, 가족 합의까지 모두 설계해 보세요. 작은 준비 차이가 은퇴 후 10년, 20년의 삶을 완전히 바꿉니다. 오늘 소개한 시뮬레이션, 비용 점검, 포트폴리오 구성, 보험 설계, 심리적 루틴, 가족 합의 6가지 전략을 하나씩 점검하며 내 노후 계획을 현실적으로 다듬어 가시길 바랍니다. 왜 한 번 더 고민하지 않았을까? 어떻게 하면 안정감을 더욱 높일 수 있을까? 끊임없이 질문하며 여러분만의 후회 없는 은퇴 플랜을 완성해 보세요.